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지난번 술의 분류 기준 심층 분석에 이어서요.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자료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요. BPNC 대표이자 또 대경 맥주 대표이신 문중기 대표님께서 제공해 주신 맥주 역사와 분류의 모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양조장을 운영하시거나 시로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정말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 귀한 자료를 저와 함께 분석해 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BPNC의 소규모 주류 제조 종합 컨설팅 전문가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맥주의 기원부터 현대적인 분류까지 현재 양주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네, 좋습니다. 맥주의 아주 긴 역사 속에서 현재 우리가 배울 점, 그리고 또 다양한 맥주들을 나누는 기준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맥주가 와인보다도 역사가 오래되었다. 이전부터가 참 흥미로운데요. 기원전 한 4200년, 바빌로니아까지 올라간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수메르족의 액체빵설화도 재미있지만 역사 기록으로는 육조 보리 재배와 거의 같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노동자들 배급품이기도 했고 심지어 의약품으로도 쓰였다는 기록이 있고요. 고대에도 맥주 품질 관리가 상당히 중요했나 봐요. 그 함무라비 법전에도 적은 맥주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었다고요? 네네.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맥주 품질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어떻게 보면 현대 양조하시는 분들께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품질 관리의 중요성. 이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 처벌이 강했다기보다 그만큼 좋은 품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기대치가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좋은 원료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이요. 자, 유럽으로 넘어가면요.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들다가 산업혁명 거치면서 대형 공장으로 바뀌고 특히 독일의 맥주 순수령,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맥주 순수령? 그거 들어봤어요. 1516년인가요? 물, 메가, 홉. 나중엔 효모도 들어갔나요? 네, 맞습니다. 효모는 나중에 발견되면서 포함됐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식품 위생법 같은 건데요. 물, 메가, 홉, 효모 외에는 쓰지 말라는 거죠. 나중에 밀이나 호밀 같은 일부 곡물은 허용되기도 했지만요. 그게 맥주 품질에는 어떤 영향을 준 건가요? 재료를 제한해버리면 좀 다양성이 줄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정 스타일 위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맥주 품질의 기준을 딱 세웠다는 겁니다. 잡다한 첨가물 넣는 걸 막고 결국엔 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거죠. 양조 기술 발전에도 기여했고요. 아하, 원료의 중요성, 그리고 기술 발전, 이 두 가지가 계속 나오는군요. 19세기 냉각 기술 발달로 라거가 등장하면서 또 판도가 바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큰 변화였죠. 그전까지는 주로 에일이라고 부르는 상담 발효 맥주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냉각 기술 덕분에 저온에서 발효하고 숙성하는 하면 발효, 즉 라거를 연중 내내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면 발효, 라거. 네, 필스너 같은 맥주가 대표적인데요. 아주 깔끔하고 청량한 맛이 특징이죠. 이게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은 전 세계 맥주 소비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기술 발전이 맥주 스타일이랑 시장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한국에는 1876년 이후에 일본 통에서 들어왔고 1934년부터는 국산 맥주도 생산되기 시작했고요. 야, 정말 맥주 한 잔에도 긴 역사와 기술이 담겨 있네요. 자, 그럼 이제 현재 양조장을 운영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 맥주를 나누는 기준들을 좀 살펴보죠.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효모와 발효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게 맥주의 기본적인 성격을 결정하거든요. 효모랑 발효 방식, 상면 발효랑 한면 발효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상면 발효, 즉 에일은요. 한 18도에서 25도 정도,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발효가 이루어집니다. 이 온도에서 효모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과일향이나 꽃향기 같은 그런 풍부하고 복합적인 향미 성분, 에스테르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발효 중에 효모가 맥주 표면 위로 떠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숙성 기간은 라거에 비해 좀 짧은 편입니다. 스타우트, 포터, 영국식 에일들이 대표적이죠. 그럼 반대로 한면 발효, 라거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효모가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낮은 온도에서 발효되는 거고요. 네, 보통 7도에서 15도 사이의 저온에서 발효가 진행되고요. 효모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0도 내외의 아주 낮은 온도에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한두 달 정도 숙성, 이걸 라거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맛이 아주 깔끔하고 탄산감도 좋고 부드러운 풍미가 특징이죠. 필스너, 뮌헨 스타일 라거 같은 것들이 있고 사실 우리가 마시는 대부분의 상업 맥주가 이 라거 타입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떤 발효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온도 관리나 숙성 기간 같은 생산 공정 자체가 완전히 좀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맥주의 기본적인 캐릭터를 잡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발효 방식 다음으로 또 중요한 기준이 있을까요? 그 다음은 바로 메가의 색달입니다. 메가는 이제 보리를 싹 피워서 건조시킨 건데요. 이걸 어떻게 또 얼마나 건조시키느냐, 즉 로스팅 하느냐에 따라 색깔과 맛이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아, 그거 약간 커피 원두 로스팅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약하게 건조시킨 담색 메가를 주로 쓰면 밝은 황금색 맥주가 나오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라거 색깔이죠. 맑고 깨끗한 맛이 특징이고요. 반면에 이제 강하게 볶거나 거의 태우듯이 건조시킨 동색 메가, 흑메가 같은 걸 쓰면 맥주 색깔이 갈색부터 아주 진한 검은색까지 나오게 됩니다. 아, 색깔만 달라지는 게 아니겠네요, 그럼. 물론이죠. 색깔뿐만 아니라 캐러멜이나 토피, 초콜릿, 커피 같은 아주 복합적인 풍미를 더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무게감, 즉 바디감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이제 맥주 레시피를 짤 때 내가 만들고 싶은 맥주 스타일에 맞춰서 어떤 종류의 메가를 또 어떤 비율로 섞어서 쓸 것인가, 이게 맥주의 색, 향, 맛, 바디감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핵심이죠. 그렇군요. 메가 선택과 배합이 레시피의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알코올 도수에 따른 분류도 있네요. 이건 뭐 비교적 직관적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도수의 맥주 외에도 요즘 많이 보이는 저칼로리나 저도수의 라이트 맥주, 혹은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비알코올 맥주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특정 소비자층, 예를 들어 건강을 생각하거나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을 공략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시장 트렌드를 볼 때 참고할 만한 분류 기준이죠. 오늘 맥주의 긴 역사 속에서 변치 않는 가치, 바로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또 현대 양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발효 방식과 메가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이 우리 청취자분들, 특히 양조를 하고 계시거나 준비 중인 분들께 실질적인 어떤 영감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도 더 자세한 양조 기술 정보나 최신 트렌드 같은 것들이 궁금하시다면요. 저희 BPNC 네이버 블로그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유용한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도 발송해드리고 있거든요.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구독 신청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맥주의 아주 오랜 역사와 또 다양한 분류 기준들 중에서요. 청취자분의 양조장에서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맥주 철학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